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번 시간 저희요, 전산세무 2급의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다라고 하면은 매입 매출 전표에 54 불공제 유형으로 등록한 내용이죠. 자, 여러분들은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을 할 때요, 이 불공제 사유를 같이 등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자, 매입 매출 전표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회계관리다,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이다 라고 해서 자료를 들어가게 되면은 예를 들어 1월 1일 날 54 불공제 거래입니다 라고 해서 입력을 하시게 된다면, 자, 이와 관련해서 우리 아래쪽에 바로 이 불공제 사유이죠. 불공제 사유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필요적 기재사항의 누락, 그 다음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접대, 면세, 토지 자본적 지출,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 자,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죠. 만약 예를 들어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된 거래였더라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입력을 진행해 주셨다고 한다면요, 이 내용은 어디에도 반영이 된다? 부가가치 쪽에 바로 오른쪽 부속명세서 파트 1의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여기에 표기가 됩니다. 자, 1월이었으니까요. 뭐 1기 예정 1월부터 3월 달까지 이렇게 보셔도 좋겠고, 아니면 그대로 뭐 1월이다 이렇게 보셔도 좋겠죠. 문제는 지금 현재 여기는 마감이 되어 있는 상태여서 자료가 불러와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마감이 되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면 이 내용은 어디에 반영이 될 것이다? 이 불공제 거래이다 라고 했을 때 필요적 기재사항의 누락이었기 때문에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 자리에 들어가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여기에 매수 1에다가 공급가액 100만 원의 매입세액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지금 현재 제가 열어놓은 회사의 경우에는 지금 마감을 해서 볼 수가 없지만 마감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을 찾아보도록 할까요? 예를 들어서 10월부터 12월이다. 네, 여기는 지금 현재 마감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예요. 그렇다면 매입 매출 전표다 라고 해서 들어갔을 때 이 2기 때 거래를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2기 확정 기간인 뭐 10월 1일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들어가셨을 때 불공제 거래로 등록을 해보는 거죠. 자, 100만 원짜리 거래였더라 라고 하면서 이제 여기 여러분들이 1번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이 된 것이야 라고 등록을 해보는 거죠. 자, 여기까지만 등록을 하셔도 좋고 뭐 완벽하게 분계까지 입력을 이렇게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진행이 되었다고 한다면 불러오기 버튼을 눌렀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필요적 기재사항의 누락의 사유로 인해서 불공제 처리된 거래가 이렇게 반영이 되는 거죠. 자, 원래는 이렇게 전표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반영이 되는 시스템인데요. 그렇게 문제를 출제하시게 되면은 그건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 대한 입력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와 별다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물어볼 때는 이제 그렇게 물어보기보다는 어떻게 물어보느냐? 여러분들에게 직접 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을 매입 매출 전표를 입력하지 말고 직접 작성한 다음에 저장해 주세요. 이렇게 출제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매입의 불공제 사유들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는지를 하나하나씩 보셔야 될 텐데요. 자, 그러면 저장하지 않고 창을 닫은 다음에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지금 현재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는 제일 첫 번째가 바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누락이죠. 시험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서 굉장히 자주 언급을 해줍니다. 문제는요, 어떤 케이스로 자주 출제를 하시냐면 이 필요적 기재사항을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여기 지금 빈칸으로 되어 있는데 공급받는 자는 사업자 등록번호만 있어도 되는 거고, 공급하는 자는, 공급자는 자신의 사업자 등록번호와 상호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반대로 우리 공급받는 자의 상호는 어떨까요? 이 상호는 임의적 기재사항입니다. 그러면 공급받는 자의 상호가 누락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그걸 우리가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된 세금계산서로 보느냐? 아니죠. 이렇게 공급받는 자의 상호가 누락된 것은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거래입니다.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거래는 51번 과세 매입으로 등록을 할 것이기 때문에 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명세서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읽어보면은 공급가액과 세액이 필요적 기재사항인데 문제를 읽었는데 수량이랑 단가가 누락이 되었다 라는 표현을 이야기한다거나 작성 연월일이 필요적 기재사항인데 공급 연월일이 누락이 되었다 라고 제시를 해줘요. 그러면 이건 필요적 기재사항의 누락이 아닌데 이거 세액공제 가능한데 여기 넣으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분해 줄 아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이건 뭐 여러분들 매입 매출 점표 입력하실 때에도 자주 보셨죠? 대표이사가 개인적인 용도로 가사용으로 가져다가 쓰는 경우들이죠. 아무리 회사 명의로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 하더라도요. 업무랑 무관하게 지출한 것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 불공제 거래에서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언급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유지, 임차에 대한 내용이죠. 이 세법상 영업용이다라고 하면 특수한 업종에 대해서만 영업용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무엇을? 승용차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 보는 제조기업은 승용차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모두 다 비영업용으로 해석을 해주고요. 8인승 이하의 승용차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은 8인승 이하이지만 cc수는 1000cc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1000cc 이하는 즉 1000cc 이하니까 딱 1000cc까지는 경차로 분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경우는 이제 세제상 혜택을 주려고 매입세 공제가 되는 거고 1000cc를 초과할 때는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거죠. 자, 이러한 승용차 관련해서요. 차량 운반구, 차량 유지비, 그 다음 렌탈할 때의 리스료 같은 임차료들 모두 세금 계산서를 잘 받아왔다 하더라도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자, 접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부가세 별도로 세금 계산서를 잘 수취했다 하더라도요. 거래처를 위해서 지출한 돈은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없죠. 자, 면세 사업 관련입니다. 여러분들 면세 사업, 사실 면세 사업만 운영하면 아예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도 아니죠. 부가세법상 사업자는 과세사업 또는 면세와 과세를 함께 운영하는 겸용사업자들을 부가세법상 사업자로 분류하고 있고요. 면세만 운영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면세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은 상대방으로부터 내가 물건을 구매할 때 부가세 별도로 세금 계산서를 수취했다 하더라도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과세와 면세를 함께 운영하고 있는 우리 회사, 그 중에 과세 사업을 위해서 사온 재료라고 한다면 당연히 매입세 공제를 받겠지만 면세 사업을 위해서 재료를 사오게 되면요. 저쪽 면세 사업자랑 똑같이 형평을 맞춰야 되니까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자,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토지는 면세 재화죠. 그러니 면세 재화를 위해서 투입한 자본적 지출, 결국에 면세를 위한 지출들이죠. 토지와 관련해서 정지를 할 때 그 용역업체에 제공하는 대가에 대해서 용역업체가 토지를 평평하게 만들어주고서 자신의 그 대가에 대해서 무엇을 세금 계산서를 부가세 별도로 준다 하더라도 내 입장에서는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외에도 토지와 관련된 중개수수료, 컨설팅 비용 등 모두 토지의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비용이라고 한다면 매입세 공제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사업자 등록전 매입세 있지만 시험에서는 자주 등장하는 내용은 아니었고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더 새로운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앞서 보셨던 불공제 사례들은 매입매출 전표만 잘 학습이 되어 있다고 하면 어렵지 않게 작성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죠. 문제는 새롭게 나오는 게 바로 공통 매입세액에 대한 안분 계산과 정산 계산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공통 매입세액에 대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자, 이거는 어떤 의미냐라고 했을 때요.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여러분들 회사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사업자입니다.
과세 쪽 사업을 위해서 사왔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면세 사업을 위해서 사온 물건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없다더라.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앞에 면세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야. 이렇게 배우셨어요. 그런데 이제 뭘 걱정하게 되냐면요. 바로 이런 경우죠. 과세와 면세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재료라면 상관이 없었을 텐데 문제는 이 재료가 과세 사업을 위해서도 쓰이고 있고 면세 사업을 위해서도 함께 쓰여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에 함께 쓰여지다 보니까 혼란이 옵니다. 어떤 혼란이 오느냐? 과세 사업 쪽으로 보고서 다 매입세 공제를 해달라고 하고 싶어요. 내 마음은 그래. 그런데 분명히 면세 사업 쪽에도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매입세 공제가 안 될 것도 같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도록 하고 있냐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재료들에 대해서 분명히 부가세 별도로 세금 계산서를 잘 수취했다 하더라도요. 이 과세 쪽 매출, 즉 공급 가액과 그 다음에 면세 쪽의 공급 가액을 기준으로 이 금액을 비율로써 매입세액도 쪼개주라고 합니다. 그 쪼개주는 작업이 바로 안분하다라는 의미인 거죠. 만약에 이 회사가 이 100만 원짜리 물건에 대해서 10만 원의 매입세액이 있었다. 이 10만 원의 매입세액을 과세 쪽으로 얼마를 공제받았다고 하고 면세 쪽으로 얼마나 불공제라고 할 수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이 과세 쪽이 차지하는 비중이 30%이고요. 면세 쪽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출이 70%인 회사라고 해요. 그러면 과세 쪽 비중이 더 적죠. 그렇기 때문에 10만 원을 전체 다 매입세 공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10만 원 중 30%에 해당하는 3만 원은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7만 원은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시스템인 거죠. 이렇게 나눠주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은 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이라는 페이지에 가셔서 진행하시는 거예요. 자, 부가가치세 쪽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를 들어갔을 때 이 매입에 대한 내역도 있었지만 안분계산, 정산계산,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 탭이 있죠. 이 안분계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7월부터 9월 달까지 2기 예정을 열어봤어요. 2기 예정에 안분계산 내역 탭을 갔습니다. 저는 앞서 과세와 면세, 매출을 기준으로 간다라고 했는데요. 만약 매출이 명확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입가액 기준도 갈 수 있고 예정 공급가액, 그 다음 예정 사용 면적 이렇게 순서대로 갑니다. 보통 시험은 1번 공급가액을 알려주고 있어요. 자, 전표 데이터에 불러오는 거 안 할 거예요. 저희 실제 시험에서는 이런 것들은 전산상에 표기되는 내용들이지 입력을 할 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그냥 생략하세요 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과세, 면세 공통 매입입니다. 공급가액 먼저 넣어볼까요? 100만 원. 자, 과세 쪽이랑 면세 사업이랑 공통으로 사용하는 재료를 사온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우리가 탕후루를 판매하는 회사예요. 그러면 탕후루는 과세 매출이기도 하지만 간혹 옆에 과일도 함께 판매하고 있더라. 그러면 그런 경우들에 있어서 우리가 설탕을 함께 판매하고 있더라. 그럼 설탕은 이게 과세 재료인데 탕후루인 과세 음식을 위해서 사용이 된 것인지 아니면 설탕 자체가 판매가 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이 이제 궁금해지기도 하는 거죠. 물론 제가 이제 설탕이라는 예시를 들었지만 사실 여기서 적절한 예시는 아니었고요. 주로 많이 언급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을 많이 언급하고 있냐면 우리가 이 과세와 면세에 함께 판매를 했다라고 했을 때 글쎄요. 뭐가 좋을까요? 이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월세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함께 운영한다? 약국 같은 거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약국은 일반 의약품은 과세고 조제를 해서 판매하면 면세입니다. 이런 약국에 뭐가 필요하게 되었더라? 월세가 납부하게 되었더라. 그럼 월세를 부가가치세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잘 받아왔다 하더라도 그 월세에 대해서도 과세 쪽 사업과 면세 쪽 사업을 나눠주도록 하고 있더라는 거죠.
자, 어찌되었든 이렇게 세액이 있는 상황에서 전체 공급가액, 과세 쪽 매출과 면세 쪽 매출이 얼마냐라고 했을 때 전체 그냥 저희 편하게 1억 원이었다고 가정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1억 원의 매출 중에 면세 매출은 얼마였냐라고 했더니 면세는 7천만 원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너희 회사는 70%가 면세가 차지하는 비율이구나. 이런 경우 10만 원에 대해서 70%에 해당하는 면세 비율을 불공제하자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안분 계산에 대한 내용을 작성해 보았어요. 아래쪽에도 여러분들께 친절하게 전체 공통세액에 대해서 총 공급가액 중에 면세가 차지하는 비율에 대해서 체크해주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다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제가요, 생뚱맞게 7월부터 9월달을 넣은 건 아닙니다. 실제로 이 7월부터 9월달까지 넣은 이유는요, 예정이기 때문에 넣은 겁니다. 무슨 소리냐? 자, 안분 계산이요. 안분 계산이라는 건 취득한 시점이 예정 신고 기간일 때 그때 안분 계산이라는 걸 진행하게 되는 거고요. 그럼 옆에 정산 내역은 뭐냐? 라고 하실 텐데요. 정산 내역은 6개월치에 대해서 전체 다 진행하는 것이며 확정 때 진행하는 게 정산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자, 저장을 한 상태에서 다시 확정을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0월부터 12월 달까지 공급가액이라는 자료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자, 총 공통 매입세액을 넣어 보도록 할게요. 예정 때 100만 원에 10만 원의 세액이 있었죠. 확정 때도 동일하게 100만 원에 10만 원의 세액이 있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에다가 10만 원을 기록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등록해야 되는 금액은요, 바로 예정과 확정을 모두 다 합친 6개월치를 집어넣어 주셔야 돼요. 자, 면세사 확정 비율이다 라고 했을 때의 공급가액도 마찬가지. 예정 때 1억 원이 있었는데 확정 때에도 1억 원이다 라고 한다면 전체 2억 원. 그 중에 면세 공급가액이 얼마예요? 라고 한다면 예정 때 7천만 원이었죠. 확정 때 3천만 원이라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그렇다면 이 자리 금액은 1억이 되겠죠. 자, 면세 비율이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50%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20만 원에 대해서 50%에 해당하는 10만 원을 불공제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6개월치, 다시 말해 조회 기간은 10월부터 12월이었지만 데이터는 7월 달부터 12월까지 6개월치 데이터가 들어간 상태죠. 그러면 전체 6개월 중에서 우리 앞에 있었던 같은 과세기간 예정 때 같은 과세기간에 불공제된 세액, 바로 7만 원의 기불공제 매입세액을 빼면 나머지 3만 원만 확정 때 불공제 처리해야 되는 금액으로 정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안분 계산 내역과 정산 내역을 함께 배워봤는데요. 그렇다면 옆에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은 무엇이냐? 자, 이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은요, 다시 계산한다라는 얘기죠. 방금 보셨다시피요, 예정 때는 면세 비율이 70%였지만 확정 때 가서 보니까 전체 6개월을 보게 되면 면세 비율이 50%로 이렇게 변화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사용하는 재료들 중에서는 단순하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재료들도 있지만 감가상각자산이요, 건물이나 구축물, 차량방구, 기계장치들은 꾸준하게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 자산들은 한 번만 정산 계산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과세 기간에 면세 비율이 5% 이상 차이가 나게 되면은, 직전 과세 기간이랑 비교했을 때 5% 이상 차이가 나게 되면은 다시 계산을 해서 불공제되는 금액이 추가가 있으면 불공제를 추가하도록 하고 있고, 혹은 반대로 불공제 금액이 줄어들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들으니까 되게 어려워요. 그쵸? 자, 그래서인지 전산세무 2급에 원래 과거에는 자주 가끔 나왔었는데, 문제는 최근에 90회부터 109회차까지 올 때까지 이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 문제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여러분들에게 여기 강의에서는 스킵하고 시험에 나오는 아이들만 배우고 갈 거예요. 이 강의를 처음에 기획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완벽하게 다 모든 걸 알려줄 거야 라고 하면서 기획한 강의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내용의 개념을 익히시면서 시험 문제를 혼자 스스로 풀어볼 수 있게끔 최근에 기출문자 3개년도를 스스로 풀어볼 수 있게끔 해드리고 싶었고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 위주로 설명해드리고 싶었어요. 나중에 이후에 혹시 궁금하다고 하신다면 따로 별도의 강의로 만들어 놓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 자, 그래서 안분 계산과 정산 계산을 모두 설명을 드렸어요. 정산 계산일 때 주의할 점은 이 6개월치가 모두 다 들어가는구나. 이 내용까지 기억해 주시고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동수전자다라고 해서 이동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시험 동수전자 100회차 시험이었네요. 자, 100회 기출문제에서는 동수전자에 대해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색 명세서를 작성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두 가지였죠. 내역도 작성하고 그 다음에 정산 내역도 진행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7월부터 12월 달까지의 이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의 공급가액의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정산 내역을 들어갔을 때 필요하게 될 것 같고요. 일단 날짜 자체가 2기 확정이니까 10월부터 12월 달까지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항상 2기 확정, 2기 확정 이렇게 같이 밸런스 맞춰주셔야 됩니다. 자, 매입세액이다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점이 뭐냐. 사실 자료가 여기가 끝이에요. 아니, 뭐 이 내용들에 대해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승용차다, 사업과 무관한 지출이다, 접대다 엄청 열심히 배우고 왔는데 이게 끝이라고? 믿기지 않는데? 분명히 문제에서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을 작성하세요 라고 했는데 내역을 뭘 작성하지? 처음에는 되게 황당해 하셨어요. 자, 하지만 여러분들 이내 해답을 보신 분들은 금방 아셨을 건데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면세사업 관련된 매입 거래에 대해서요. 매입세액과 세금계산서 수취분이다 라고 표현을 해줬죠. 면세사업 관련해서 세금계산서를 3매를 수취했고 그 공급가액 300에 30이 있기는 하나 과세는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면세는 매입세 공제가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정산 내역으로 가서 공급가액 기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총 공통 매입세액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정과 확정을 모두 다 합치셔야 돼요. 7월과 그 다음에 7월부터 9월의 예정과 10월부터 12월의 확정을 모두 다 합치면 550의 매입세액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역시나 매입액을 알려줬는지 매입세액을 알려줬는지 즉 공급가액인지 부가세액인지 잘 구분해 주셔야 되는데 다행히도 매입세액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죠. 자, 총 공급가액이다 라고 했을 때 과세 3억 5천에 면세 5천에서 전체 4억 원이었습니다. 이 중에 면세가 차지하는 게 5천만 원, 면세 비율이 12.5%를 차지하고 있군요. 자, 그 다음에 전체 그럼 이제 6개월치에 대한 매입에 대한 불공제세액 550의 세액 중에서 12.5%에 해당하는 68만 7,500원을 불공제 처리할 거였는데 이미 예정 때 18만 7,500원을 불공제 처리를 한 상태라고 하네요. 그러면 확정 때는 얼마만큼만 50만 원만큼만 불공제를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과거에 출제되었던 내용들 체크, 면세사업 관련해서 이렇게 내역을 작성하는 내용이 있었고 그 다음 정산 내역이다 라고 했을 때 불공제 처리하는 내용에 대해서 결국에 마지막 최종 금액이 이렇게 50만 원으로 처리가 되도록 하는 문제까지 풀어보았습니다. 자, 다음 내용으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자다 라고 해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회사 변경해서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전자입니다. 다음 전자. 면세, 과세 면세를 함께 겸용하고 있다. 1기 확정 신고 기간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중 정산 내역 탭을 작성하세요 라고 하면서 예정 때 불공제분 24만 원, 즉 기불공제에 대한 매입세 금액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1기 확정 신고 기간이니까 4월 달부터 시작해서 6월까지 정산 내역. 공급가액을 알려주고 있느냐? 네,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정때 공급가액과 그 다음에 확정때 공급가액 모두 다 알려주고 있죠. 자, 공급가액 기준이다 라고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총 공통 매입세액인데요. 공통 매입세액 예정때 60, 확정때 140, 공통 매입세액을 더해 주시면 60과 140, 즉 200이었습니다. 전체 공급가액에 대해서도 볼게요. 지금 보시면 1기 예정때 과세 쪽의 공급가액에 600, 면세 쪽에 400, 1000만 원이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2000에 800이군요. 자, 그러면 2800과 1000만 원을 더하면 3800이 나옵니다. 면세 쪽은요, 400과 800을 더해 주셔야 되겠네요. 1200. 자, 이렇게 해서 면세 비율이 나왔고요. 우리 앞서 기불공제 매입세액 불공제분은 24만 원이다 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 체크하셨다고 한다면 아래쪽에 자료를 살펴봐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3,800에다가 면세가 1,200이었다. 면세 비율 소수점으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예 불공제 매입세액이 63만 1,578원이다 라고 하는 내용과 기불공제 매입세액을 차감해서 확정 때, 정산 때 불공제 처리해야 될 추가 금액이 나오는 걸 체크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자료를 여러분들이 천천히 살펴봐 주시면 어렵지 않게 잘 풀 수 있는 내용들이었고요. 재계산에 대한 설명이 있기는 하나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재계산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은 없더라. 그래서 가볍게 넘어가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대손색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는 걸 알려드릴 거고요. 앞서 이 내용 그래도 궁금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 정리하시면 좋을 내용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뭐냐면 이론에서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건물과 구축물에 대해서 우리가 이 건물과 구축물은 다른 기계장치나 차량 운반구보다 내용 연수가 더 길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얘들은 대상이 되는 금액도요, 평생 똑같은 금액은 아니지만 점차 줄어드는 체감률이다라고 해서 대상이 되는 금액이 한 과세 기간에 5%씩 깎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10억짜리 건물이다 라고 했을 때 하나의 과세 기간 1기가 지났다 라고 한다면 5%가 줄어들어서 9억 5천을 가지고서 계산을 하는 거고, 또 1기가 줄어들었다 라고 한다면 또 체감률 5%가 줄어들어서 9억을 대상으로 우리가 재계산을 진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10억 원을 대상으로 해서 재계산되는 금액, 불공제되는 금액을 계속 금액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대상이 되는 금액이 점점 줄어드는구나. 그렇게 하나의 과세 기간에 이렇게 5%씩 줄어들게 되면은 몇 년 동안, 10년 동안 재계산을 하다 보면 더 이상 이제 재계산할 필요가 없겠구나. 자, 그 다음에 건물 구축물 이외에 기계장치나 차량 운반구라든가 비품 이런 자산들은 25%씩 가치가 깎인다더라. 그 얘기는 100만 원짜리 자산에 대해서 하나의 과세 기간이 지나면 75만 원, 25% 깎여서 하나의 과세 기간이 또 지나면 50. 자, 그러다 보니까 1기, 2기 이렇게 지나고 나면 다음 연도에 1기가 되었을 때 25, 그 다음 마지막 연도는 제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겠죠.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다 보면은 얘들은 몇 년 동안, 2년 동안 재계산하면 더 이상 재계산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자, 또 하나, 직전 과세 기간의 면세와 과세 사업의 비율이 5% 이상 차이가 나야 된다고 해요. 이 얘기는 1기 때 면세 사업과 과세 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 50%와 50%였다. 2기 때 가니까 52%와 그 다음에 48%더라. 자, 그러면 분명히 면세 비율이 증가하긴 했지만 몇 프로를 초과하지는 않아요. 5% 이상 차이가 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재계산 같은 건 안 해도 되는 거죠. 자, 하지만 여기가 56%가 되는 거예요. 다음 연도 1기가. 그리고 여기는 44%겠죠? 자, 이런 경우는 지금 52%였던 여기랑 비교하는 게 아니고 마지막으로 신고가 들어갔던 과세 기간이 면세가 50%로 신고가 들어갔어. 그런데 지금은 몇 프로라고? 56%. 그러면 6% 차이가 나는구나. 5% 이상 차이가 나니까 이
대해서는 재계산을 해줘야 되겠구나 라고 판단하면서 계산하는 내용입니다. 자, 실제로 이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서 자료에 제시가 되면 여러분들이 입력해 주시는 내용이었는데요. 당연히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기 때문에 토지는 해당 사항이 없겠고요. 그 다음 이제 이런 자료들을 입력을 제시가 되어 있는 내용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는 거였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제 뭐 여러분들이 건물 구축물과 나머지 자산을 비교할 줄 아는지 그리고 면세 비율이 5% 이상 차이가 난다라는 걸 알고 있는지 그런 부분만 체크하셔도 문제는 풀 수 있었던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이 정도만 설명할게요. 정말로 시험에 잘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요. 불공제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매매출 전표와도 아주 가깝게 연결이 되어 있지만 이 정산 내역을 작성하는 것들이 생소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몇 번 입력을 해보시면 좋은데 여기서 가장 하이라이트 중요한 팁은 뭐다? 데이터를 6개월치 데이터를 집어넣어야 된다. 이게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셔야 되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